그리고 이제 그 우리 단일화 과정에 대해서 나온 얘기인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 명태균 씨가 네. 이준석 의원하고 굉장히 통화를 해서 네.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엄청나게 얘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이준석 의원도 동의를 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 네. 어떠한 그 과정에서 문제라든지 절차가 있어가지고 네. 못했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그 음.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혹시 아시는 게 있나 해가지고. 데일리로 음, 이준석 의원님의 얘기를 이제 여러 가지로 들어보면 명태균 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들을 정도의 지능이 아닙니다. 네, 네, 애초에 명태균과의 뭔가 딥 디스커션을 할 수 있는 지능은 아니고 명태균은 좋은 툴이었죠. 네, 네. 명태균을 바인하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님 내외신데 그들과 갈 수 있는 윈도우가 명태균이었었고 그런 식의 툴이었기 때문에 단일화 관련해서 그런 조언을 했다라고 해서 들을 사람은 아니었었고요. 대신 뭐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명태균 님이 이준석 의원님을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얘기는 그렇죠. 많이 네, 네, 들었고 국회의사당의 유일한 수퍼카다라는 네. 얘기 표현까지도 저는 건너 들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전혀 임팩트가 없었거나 아니면은 그 얘기로 작동하진 않았을 거고요. 국민의힘에 아주 스마트한 브레인들 입장이라고 보면 그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들이 봤을 때는 데이터 레이블링을 해보면은 어차피 지능 게임으로 보여지는 상황에서는 단일화를 안 하는 무언가 재물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더 강력하게 단일화를 하자 하면서 조건은 굉장히 안 좋게 만드는 게임을 음, 제가 국민의힘 전략가라면 했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결과가 이제 나왔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음. 여기서 한 가지 더 네. 질문하고 싶은 것은 네. 조금 전에 우리 선대위원장께서 네. 한동훈 전 대표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다 그러면 단일화가 예.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 점은 어떻게 해요? 이런 거죠. 지금 한동훈 님께서 한동훈 대표님께서 예전 전 대표님께서 하고 계신 내러티브들의 조각들을 봐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동훈 후보님의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당시 경선에 나오신 제가 양향자 의원님도 친하고 뭐 몇 분 계시지만 이 뭔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리더 중에 한 분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의원님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조언을 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조언의 마지노선이 어디였냐라고 보면은 안철수 의원님, 뭐 오세훈 시장님, 아니면 한동훈님 이런 이 세 분 외에 과연 개혁신당의 당원들과 지지자들 지금 이번에 8%로 나왔는데요. 그들이 다 같이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의사결정을 이준석 의원이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예, 네, 그 뭐, 부분이라고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 점을 굉장히 네, 계속 뭐 방송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네, 결국 한동훈 전 대표가 경쟁력 가장 네,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맞습니다. 하나가 요번에 저 대선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네, 대통령 경선에서 이겼어. 사기 경선에서 졌습니다만은 네, 네, 만약 나왔다 그러면 우리 이준석 전 대표하고 단일화만 성공하면 네. 이준석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8% 내지 10%의 그런 한동훈 전 대표한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을 네. 했었어요. 결이 그쵸. 결이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점을 저희들은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사실 한동훈 당시 우리가 후보님, 이길 수 있다 예, 이런 한동훈 생각 가졌는데 후보님께서 예. 팔 한 짝, 다리 한 짝 걸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크게 큰 니고시에이션이 가능하신 분이라고 맞습니다.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일요일에도 한동훈 참모였던 그 분하고 브런치를 먹으면서도, 여기가 상성이 서로 맞진 않습니다. 지금 음, 현재는. 둘이 그러니까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음, 물리적 결합이 가능했었던 후보 중에 한 분이고, 오세훈 시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가 다 됐고요. 근데 이런 시스템이 안 된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음, 가장 중요했었던 거는 이준석 의원님은 한동훈 후보님한테 그런 걸 요청했었을 겁니다. 단일화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런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제가 개혁신당 처음에 대선 후보를 정할 때 이준석 의원님한테 제가 던진 질문이 있어요. 제가 도움을 드리려면 몇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니면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 후보님이 그거가 싱크가 딱 맞아 떨어지긴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를 더 요청을 했을 겁니다. 그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분이었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님 같은 경우는 애매모호한 선을 많이 타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단일화가 될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단일화를 물리적으로 이준석 의원이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애매모호한 선을 타면 8%가 다 날아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10%가 날아갈 거고요. 거기다가 김용태 당대표님 같은 경우에 그런 수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수죠. 그걸 가지고 이준석 의원님하고 그 단일화 협상을 하겠다라는 거는 이게 거의 뭐 엘레멘터리 스쿨 수준의 그 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네. 제가 좀 질문을 이어갈까요? 그래. 네, 네, 네. 좋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조영민 대표님 하면 대한민국 CEO가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리더예요. 그러니까 네. 다 안고 왜 싶어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연예인의 연예인처럼 음. 리더들의 리더이긴 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계에 있는 리더들에게 조언을 하고 싶은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음. 네, CEO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제가 진짜 늘 대한민국 CEO가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너무 리더입니다. 이번에도 많이 만나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네. 제가 항상 하는 게 뭐냐면 리트머스를 쓰는 게 CEO분들을 뵐 때마다 이번에도 주요 금융그룹의 대표님들 많이 뵀었고 근데 하나 하는 게 뭐냐면 조 대표 우리 또 언제 만나? 라는 얘기를 하시냐 마냐 가지고 제가 그날의 미팅에 제 그 퀄리티를 측정하거든요. 우리 타카 아저씨는 네. 만났다 하면 그 다음날 날짜를 그날 잡잖아요. 다음에 그래서 우리 언제 만날 거냐고. 굉장히 안 그러면 감사하고 도저히 뭐 우리 조영민 대표를 만날 수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 약속을 내가 네, 반드시 그래서 받지. 마치 도쿄의 유명한 오마카세 셰프님처럼 다음 예약을 이렇게 해주고 항상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 말씀 여기서 드리고 이 채널 많이 보고 계시니까 네네. 제가 이재명 대통령님께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행정부 지금 어사이먼트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 노이즈가 있을 겁니다. 행정부 어사이먼트를 하실 때 지금 이례적으로 우리가 보기엔 조금 답답할 수 있지만 우리 측에서 보기엔 답답할 수 있지만 네. 이례적으로 그래도 기업인 많이 쓰고 계시죠. 네. 맞아요. 이례적으로. 교수보다는. 자, 교수보다는 네네. 교수님들은 쇼 교수님들 잘 피해가야 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근데 저도 동감합니다. 쇼 교수님들 피해가기 어렵기 때문에 카이스트 신진우 교수님 같은 분들 어사인해야 되거든요. 찐 교수, 찐 연구하시는 분들. 근데 이재명 후보님한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카이스트 신진우 교수님 같이 찐 교수님을 캠프에 불러다가 그분을 100% 활용했는지를 셀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지금 벌써 대선 캠페인 때부터 철회 장막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얘기하시는 분들이 뚫고 갈 수 있는 라우트를 항상 어떻게 열어주실까에 본인의 천재성을 쓰셨으면 좋겠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장관 어사인할 때요. 지금 가장 큰 여파를 받으실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서운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업인들에게 주던 자리가 원래 자기들한테 와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렇죠. 혹은 자기가 소개했던 기업인한테 가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렇지. 그 여파를 뚫고 가버리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 와중에 다시 선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오세훈 시장님은 뭐 제가 자주 식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조언을 많이 좀 드리고 있고요. 오세훈 시장님은 좀 더 명확한 제가 김병민 부시장님이 앉아 계셨고 오세훈 시장님 계신데 네. 앞으로 김문수 후보님 확정되던 날이었었어요. 그날 아침에. 대선 후보 확정 날. 네, 대선 후보 확정 날. 네. 이제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뭐 메시지를 고민을 하시길래 제가 그날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뻔한 메시지 또 내실 거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가면은 제가 그래서 한동훈 대표님께도 그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공고히 만드신 팬덤은요. 이거 욕먹을 각오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스트레스 푸는 컨텐츠 계속 하시는 거는 너무 좋습니다. 자유시간에 하시는 건 너무 좋은데 공고히 만든 팬덤은 계속 가실 겁니다. 그리고 혹은 말 하나 바꾼다라고 해서 떨어져 나갈 팬덤도 그 안에 있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네. 본인의 컬러를 명확하게 좀 용감하게 드라이브를 해보시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디어는 사실은 되게 다양한 컨텐츠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저를 불러주신 거가 엄청난 손해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폭스뉴스는요 지금 프로핏이 엄청 나옵니다. 리퍼블리칸이 보고 더 많이 매집을 하고 있어요. 근데 CNN은 망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MSNBC는 또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디어는 사실 바이폴라, 양극단으로 가면 성공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CNN이 괜히 중도했다가 네. 양쪽에서 욕먹고 있거든요. 네. 미디어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달하는 그 중간 지역 어딘가에 있는 것, 그리고 색깔을 그래도 유지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세훈 시장님이나 한동훈 대표님께는 조금 더 명확한 색깔을 가져가 주시는 거, 어떤 사안에 있어서 그 사안이 때로는 보수를 끌어안아야만 되는 수준일 수도 있고요. 보수의 힘을 얻어야 되는 메시지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